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한국은 지금 장마 기간인데요. 장마비가 오는 이날 6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사가정 마중마을 활력소에서 김진양 교수님의 한반도 평화의 해법에 관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 지역 정교조를 상대로 한 강연이었는데요. 저도 강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날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가족적인 아주 소박한 분위기에 진행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남북은 애초에 적이어서 전쟁 중인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적대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 공존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갈등이 아닌 신뢰로, 적대가 아닌 평화로,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마침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제3국, 제3의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양 교수님의 강연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제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됐는데 어차피 정권이 바뀔 거라고 믿었고 그랬을 때 이 남북 번영의 시대가 다시 준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이 남북 번영의 시대를 미리 앞서 저희 정부 때 개성공단에 참여를 해서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로 오늘 직접 확인하셨던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빈자리가 없을 텐데 꽉꽉 차야 되는데 귀한 다행이라 그렇죠. 정욱 선생님 말씀은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다니다가 작심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기억나세요? 유행박 정부입니다. 개성에서 개성공단에서 대북 협상 단장으로서 협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분명히 저는 북측의 이 경고를 1차, 2차, 3차 경고를 너무 무시하면 포격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부나 청와대는 당하면 무슨 말 같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인식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는 평화의 실패는 다른 겁니다. IMF는 우리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묶으면 돼요.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었어요. 우리하고는 진짜 뭐가 나을까요? 저쪽은 관계 있어 보이지만 이 인식의 실패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에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분위기는 보내야 된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북관은 어떻게 되냐면 가만. 북대서양 조약국 나토 유럽의 안보 동맹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갑니까? 미국에 여권지 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발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 평화로 기지 마. 전쟁 지대를 계속 살아가는 거죠. 개성공단 가서 내북협상 단장을 했었어요. 그 경력을 가지고 지금의 제 세부 전공 영역, 가장 스페셜한, 가장 특화된 제 전공 영역이 뭐냐? 북한의 전략이에요. 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북이 어떤 전략을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게 속심입니다. 그게 형심.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어요. 책을 해봤을까요? 아니, 특과 대한민국에서 특과 특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특과 공식 비공식 특상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충 툭 던져보세요. 50번? 20번, 50번 하면 그걸 알아요. 1,400.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럼 술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밤새 통을 보면서 같이 했던 거 보면서 눈이 밝혀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울면서 그래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아. 사람을 안다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애정이 있어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본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북측의 입장에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역지사지가 돼요. 역지사지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돼요. 근데 남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북의 입장이 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를 씁니다. 모두 공공체증과 집단주의 체제의 그 윤리 도덕을 몰라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 사회주의 경제의 상식일까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들 입장에 쓴다라는 것은 폭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쌤들도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 왜 하냐? 우리 고3 수험생들한테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잘 살아야죠. 누가? 내가. 좋은 대학 가야죠. 초중고 누구한테 물어도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상식이 됐어요. 북측 학생들한테 너 왜 공부하니? 너 학교 왜 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단 한 명도 나는 없어요. 좋은 대학 가겠단 말도 안 나와요. 소학교든 미미학교든 뭐 초급 중학교 학교든 똑같이 얘기합니다. 표현은 달라요. 왜 공부하다니요? 저는 조선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조선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여기 옳고 그름은 없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들은 소학교회가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대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그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예요. 그것이 진, 성, 미의 가치교육의 윤리 도덕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 가치 규범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 입장이 됩니까? 북에는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쓰는 돈이라는 개념과 북측성에서 쓰는 돈이라는 개념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은 교환 가치잖아요. 북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북의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하고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을 해요. 직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왜 노동을 하죠? 내 노동을 팔아야 돈을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의 개념은 우리 경제학 사전에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이에요. 노동은 북측 사회주의 개념의 노동은 어떤 개념입니까? 노동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사회적 노동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노동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노동의 단어를 쓰고 있어. 같을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들리고 노력은 할 수 있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못 돼. 왜? 그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웃기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제 아들 돈만 해가지고 몇 게임하고 별 미친 짓 저거 다 돈을 주겠나?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그들은
그 대학 끝에 그렇게 서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북측 사람들한테 행복이 뭡니까라고 물으면요, 당신이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비슷한 답변을 해요.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아세요? 공동체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이 전체 인민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긍심, 보람,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얼마나 알까요? 완벽히 몰라요. 사실은 너무 왜곡되게 했죠. 이걸 저는 못 써요. 잡혀가요. 이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니까는 교수님 괜찮겠어요. 모르면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저때도 분단체제, 전쟁체제가 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만들었고, 북맹, 북에 대한 물질을 만들었고, 문맹, 큰 맹처럼 전쟁체제 속에서 북은 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맹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 북은 나쁜 놈들이 해야 되잖아요. 분단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은 나쁜 놈들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 아주 찌질한 놈들, 루저들, 웃기는 것들, 저것들은 거의 뭐 포기했어 라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야지만 전쟁체제인 분단체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측 사람들, 북측 체제를 제대로 알아보고 된다. 전쟁 끝내자고 그럴까요? 같이 살자 평화롭게. 통일은 되고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알아보면. 제대로 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둬놓고 나쁜 놈들이라고 계속 욕하면서 그들의 본질, 진실을 가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욕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분단체제는 유지됩니다. 어차피 50만, 5,100만의 국민들에 대한 전쟁체제, 분단체제 속에서 북에 대한 혐오는 일상적으로 확대해서는 되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고 했다 않아요. 북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종, 친구, 이런 사람들이나 북에 대해 관심 가지는 거예요.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방문방구 이거로 공포가 있어요. 옆에 가서 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교에서 통일교 자체를 안 하잖아요. 하면은 위험해지지 않을까 말이에요. 학부형들 가만 안 있어요. 뭐 평화를 해야겠다고, 통일교 했다고 누가 왔는데 뭐라 하던데 들어보고 바로 민원 들어오잖아요. 왜 하겠어요 이걸? 안 해요. 저는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을 공동체 교육의 기본 교육을 해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헤어졌어요. 전쟁 통해서. 형제 자매, 아버지인데, 가족인데 분단체제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인데요. 적이야 이 새끼야.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연좌제를 묶어버렸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몰지각한 몰가치적인 체제가 분단체제예요. 아버지인데요. 생물없는 아버지지만 적이야. 미친 체제라. 전쟁 체제를 끝내는 것, 전쟁을 끝내는 것 사실이야. 체제는 진짜 쉬워요. 그냥 전쟁을 끝내면 여러분 75년 전쟁 중입니다. 북이 우리한테 왜 적입니까? 북이 우리한테 왜 적입니까? 북을 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애는. 북은 왜 적이죠? 아시잖아요. 전쟁 중이고 적입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전쟁을 끝내면 되죠. 전쟁을 끝내면 되잖아요. 왜 전쟁을 못 끝내죠? 안 생각 안 해봤죠? 이 영단체들이 자기네들 유리하려고 왜 전쟁을 못 끝내죠? 미국이 전쟁 못 끝내니까. 미국이 전쟁 못 끝내게 했잖아요. 2018년 4.27 판문점선. 2018년 4.27 판문점선의 가장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18년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약속했잖아요. 합의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습니까?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미국의 외국분들이 반대했잖아요. 웃기지 마.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남북이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왜 미국은 반대하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분단 체제 유지, 전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죠. 이게 분단의 본질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반미가 되니까. 미국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단 체제에서. 분단 체제에서는 미국을 욕한다는 것은 친북, 좌경영 공격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상성을 회복하고 싶다. 남북은 전쟁 끝내고 정상성을 평화로 가겠다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야, 우리 땅이다. 우리가 좀 평화로 살고 싶어. 니들 반대하지 마라 좀. 이게 나쁜 겁니까? 우리의 생존인데요. 우리 평화의 주권이잖아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미국 우리의 삶을 살아주나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평화로 살 거야. 그 이야기들이 다 담아서 차곡차곡 분단, 북, 질문에 나오면 최근에 여기까지 다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시계도 없어요. 저기요. 참여했고요. 참여해서 그러다가 대북 협상을 하고 대선에 가서 대북 협상을 하고 정책 실패가 전쟁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거기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다 이야기해버려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면 안 돼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상식을 듣고 싶으세요? 진실을 듣고 싶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이.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강의 끝나고 또 괜찮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 있으면서 NSC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담당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 비전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체제 담당관이었어요. NSC 전략교육실에서.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주기를 썼었고 연장선에서 평화원국 국방부 NSC에서 썼습니다. 대성당 사람들은 아시죠? 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대성에서 있었던 밤을 부는 경우도 못 담았어요. 기사까지 다 못 담았지만 이러한 밤에 북이 왜 개성을 했는지 남북 경협을 한 건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북은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전쟁 끝내는 게 됩니다. 종전 파악 좀 했는데 뭔 전쟁만 끝난 마당에 이런 경협을 합니까? 전쟁만 끝나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쟁부터 끝내자 그랬고 야 미국은 지금 전쟁 안 끝낸다 그러잖아. 경협 좀 하자. 우리가 설득해서 한 게 개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개성했잖아요. 누가 닫았습니까? 개성 누가 닫았죠? 우리가 닫았잖아요. 학교는 우리가 닫았잖아요. 북한은 완벽히 사기당해서 사는 거야. 남북관계를 상호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북맹에 대해서 제가 썼던 남자 전쟁체제 속에서 이번 문제의 대상을 보니까 거짓 일상관이 있습니다. 북에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받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인 상식 속에서는 들었던 눈높이에서 현재 질문을 해요. 한 10개의 질문을 받으면 팩터로서 진실로서 7개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허위를 사실로 알고 질문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겠어요? 질문의 10개 중에 7개는 성립이 안 되는 허구적 질문이다. 그게 상식 밖에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미래주의학 때문에 안보주의 평화주의가 그렇게 작기 때문에 카이스트 있을 때 30년의 수많은 국가 전략들을 봤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책에 좀 가방에 치워 좀 받고 싶어요. 정치학자잖아요. 정치학자예요. 정치학자의 꿈은 국민의 꿈입니다.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행복이죠. 정치라는 메커니즘, 경제라는 제도, 모든 것이 한 가지를 위한 국민의 행복.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은 내 작품 아닙니다. 정치 권력은 뭡니까?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
그렇게 거짓을 가르쳤어요. 우리 그렇게 거짓을 배웠어요. 정당의 목적은 말입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국민 행복에 복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의 목적이 진짜 정권 획득의 목적이면 정권만 가져오면 끝이잖아요. 국민은 뭐예요? 서구 정당 정치의 권력군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가르쳤어요. 권력은 왜 존재합니까? 휘둘려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력은 국민을 위해 수단이에요. 유인된 권력이죠.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가져와서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 이 양반이 국민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뭐지? 인간의 본질, 철학적 사회를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느끼는 수만 가지 행복감이 있는데 그 공통된 근본 성질이 뭐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존엄을 향한, 자기 존엄을 찾고자 하는, 자기 존엄을 향한 기구. 끝끝내 자기 존엄을 지키고 확장시켜가려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 존엄성을 고양하는 것. 자존의 본성, 자존, 식의 주부, 공부, 관계, 모든 인간 존엄은 천부인권이잖아요. 인간 행복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천부인권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천부인권입니다. 우주망원의 대질수록들이 갖고 온 것, 태어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도 천부인권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사회가, 공공체가, 정치가 저 국민 행복에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썼던 책들이고 분단과 국민행복, 평화와 국민행복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하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차근차근 분단이 왜 국민불행입니까? 평화가 왜 국민행복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저렇게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광복 80년, 분단 80년, 얼사늑약 120년.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현재 대한제국의 국방권과 영유권을 박탈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빼앗아가죠. 120년 얼사늑약입니다. 얼사늑약 120년 얼사늑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왜 지금 현재 진행형이 잘 모르죠. 안 가르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지키는 평화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자 아무튼 독립을 완성하자 이런 주제로 대신 이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어떻게? 분단은 총수 국가 비정상 국민불행의 근원이다. 완벽하게 분단 체제, 전쟁 체제 같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단 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는 평화교육을 하지 않아요. 무슨 교육이요? 분단 체제는 분단교육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분단 체제니까. 그로서 분단교육입니다. 진짜 평화교육, 통일교육이라면 그걸 제대로 가르치면 안 되죠. 전쟁 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전쟁 끝내자고 얘기해야죠. 전쟁 끝내자고 안 가르치잖아요. 전쟁 끝내기 위해서는 북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진실. 북은 나빠. 에너미야. 북은 적이야를 계속 주입해요. 뭐 하자는 거죠?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구조, 제도, 문화, 인식까지 진행하는 분단 체제. 이 분단 체제는, 이 분단은 어디에서 어떻게 연원, 그 기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왜 분단되었죠? 왜 분단되었습니까? 안 가르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 비정상 영역의 분단. 여기 마이크가 없죠? 있습니까? 나중에 밑에 목이 다 가버릴까 싶습니다. 준비된 총체적 비정상 영역의 분단. 분단의 본질, 이 분단, 여러분, 많은 분단이 있어요. 분단의 압도적인 속성이 하나 있어요. 전쟁, 적대라는. 이해되시죠?
대한민국과 일본은 분단되어 있죠. 동해를 중심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한일 간의 분단과 남북의 분단은 본질이 달라요. 속성이. 한중 간도 서해를 중심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북의 분단은 전혀 속성이 달라요. 속성의 차이가 뭡니까? 전쟁 체제라는 적대 관계라는. 남북의 분단, 이 분단이나 그 안에는 전쟁과 적대 관계 체제, 적대 체제, 전쟁 체제라는. 이게 가장 불편한 많은 불합리의 근본 원인. 전쟁 적대 관계. 심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 이란은 왜 싸우죠? 왜 싸우죠? 개인과 개인끼리는 싸울 수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를 왜 싸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분단의 기원 외세. 분단의 기원 외세. 국제기권. 외세 들어보셨죠? 한반도는 분단되어짐을 당했다. 한반도는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우리끼리 분단된 게 아니라 완벽히 만들어진 분단이었다. 그들은, 저 국제적 패권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다. 우리는 갈라짐을 당했다. 분단의 본질입니다. 이 분단의 본질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80년 분단 체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이걸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분단이 국제적 패권이 갈랐어요. 갈라놓고 그들은 뒤집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끝끝내 최초의 분단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그 과정을 지금까지 관통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두 전범 국가가 나란히 연창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독일이에요. 독일, 일본, 쌩이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연합국이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어요. 니들 나쁜 놈들이잖아. 너들 전쟁 범죄를 일으켰잖아. 전 세계를 그렇게 난리 진짜 지옥으로 만들었어.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어요. 45년 2월 얄타 회담의 결정입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 하면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갈랐어야 되잖아요. 왜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당시 조선이 분단되는 비극을 맞았을까요? 우리는 뭘 안 가르쳐서 이런 거잖아요. 안 가르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퉁쳐서 가르쳐요. 미소, 맹전 체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선이 갈라졌다. 이런 거짓을 지금 그걸 정석대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45년 2월의 얄타에서 미, 영, 중, 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 4대 연합국이 얄타에서 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시켰던 것처럼 일본도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시키자 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봤죠?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칩니다. 핵심은 안 가르칩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분단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 일본을 분할하자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어요. 무슨 합의였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국제적 합의였어요. 43년 카이로가 있었고 45년 2월에 얄타가 있었죠. 45년 7월에 포츠담이 있었죠.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가 있었고 미소 공의까지 쭉 이거 주관식 문제 연대기 수준으로 전부로 있어요. 45년 7월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에서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합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우리는 안 가르칠 뿐이에요.
주인이 맞습니까? 학자들은 뭐 할까요? 제가 가장 용서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합의했었던 당시 일본 4분할 지도입니다. 일본을 분할하자. 당시 지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홋카이도 도호권은 소련이 따집니다. 반도 간산은 미국이 들어간다. 시코쿠는 장개성이 중국이 들어간다. 규슈 주코쿠는 영국이 들어간다. 그리고 동경은 미국이 같이 들어간다. 이후에 어떻게 공식 분할할지는 그때 가서 들어가 보자 일단. 이게 포츠담 합의예요. 포츠담 합의예요. 포츠담 합의는 누가 깼을까? 이 포츠담 합의는 누가 깼을까? 미국이 깼어요. 너무 계속하는 거 맞습니까? 미국은 왜 깼을까? (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일본의 4분할을 합의하는 상황에서 이미 미국은 일본 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 조선의 38도선을 가르겠다라는 미 국방성, 당시 전쟁성입니다. 미 전쟁성 국방성의 장이 헐 목장, 헐성이라고 있었을 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습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보시면 후기 교수, 일본인 출신인데 하와이 갔어요. 미국에서 저를 마쳤습니다. 보세요.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이 다 결정됐을 때 당시에 오노에 후미오로 총리는 천황에 보고를 합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독일이 분할 결정됐습니다. 우리도 분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패전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황제를 지키고 일본의 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비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미 비밀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군부는 미소의 충분 지점을 전국 만주적으로 유도했다. 소위 38도선이 일본군이 뽑았던 가장 유력한 지점이었다. 즉 일본 전체 미국에 갖다 바치고 조선을 가른다. 천황제를 지킨다. 일본의 경찰권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요. 누구하고?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그랬을 때 이 일본의 손을 덥석 잡아준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40년 7월 미 작전국장 장이 헐설 한반도 분할 정령 선언했죠. 7월이잖아요.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4분할 합의했잖아요. 그 와중에 미국은 이미 갖고 있잖아요. 이 헐선언입니다. 밑에 내용이 나와요. 만주는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포기한다. 일본 본토는 반드시 미국이 다 먹어야 된다. 사례는 원래 소련끼리가 준다. 조선에서는 서울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38선. 그런데 여러분, 이 38선은 미국 건선이 아니죠. 일본이 제안했던 선이잖아요. 이 38선은 여러 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군부가 뽑아가지고 미국 조는데 미국이 받았어요. 일본이 나쁜 겁니까? 미국이 나쁜 겁니까? 누가 나쁜 거죠? 둘 다 나빠요. 아니, 가장 나쁜 건 미국.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북한만 욕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용서가 돼요. 무지. 우리 국민의 문제가 아니잖아. 국가는 뭐예요? 가르쳐야죠. 그런데 안 가르쳐요. 왜? 반미래예요. 재생신들일까요? 이게 이념입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분야의 구조적 근원의 분단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근원에 대한 접근인데 이런 거는 교과서에 실으면 안 된대. 뭘 가르쳐야 돼요? 무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일본이 제안했던 이 38선언은 말입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트릭으로 청나라한테 제안했던 선이 39도선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조선을 나눠 먹자. 39도선 이북은 청나라가 가져가고 39도선 이남은 일본이 트릭으로 39도선을 가지고 나눠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타이페이 대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딱 10년 만에 로열 분위기가 생긴다. 로열 분위기 당시에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어요. 로열 분위기 당시에는 3파선을 가지고 나눠 먹자. 러시아는 3파선 2부가, 3파선 이남은 일본이 나눠 가지자.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서로 조선과 인도를 일본과 영국이 나누는 거죠. 1904년에 영지 비밀 협상입니다. 1년 후에 1905년 카스트라트입니다.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가 파견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외교 사절단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의 카스트라 수상과 미국의 육군대장 태프트. 이 태프트 육군대장은 그 이후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일본은 용인한다. 조선과 필리핀을 나눈 거죠. 1904년에 영일 비밀협상, 1905년에 카스트라트 미일 비밀협약 있었기 때문에 이 또 이루어보면 을사 늑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권과 국방부도 다 뺏어갔던 거예요. 즉 을사 늑약은 일본의 독자적인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비호하에, 미국의 비호하에 가져온 거예요. 이 역사를 배웁니까? 안 배워요. 우리 인식은 틀렸다는 것이죠. 이 12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단 제도에서.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렇게 분단시켰잖아요.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요 단순한 이야기를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안 가르치고 몰라요. 분단? 저 나쁜 새끼들 때문에, 저들 때문에, 좌우에 있는 갈등 때문에, 뭐, 저쩌고, 그런 거짓들을 일반화해서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에 인식이 틀렸기 때문에. 인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책과 정책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전쟁의 얘기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그래서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무엇이 가장 분노스러울까요? 우리 국민들을 국가가, 정부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듯이 주인에게는, 주권자에게는 정확한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공유해야죠. 보고해야죠.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차단해버렸어요. 지금도 차단하고 있어요.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전쟁체제이기 때문에. 이 안보, 전쟁 논리 속에서 역사의 진실은 다 갇혀버렸어요. 늘 허우적대죠. 늘 허우적대요. 영일, 밀카스라트, 을사극약 이런 것들. 분단의 본질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저렇게 분단시켜놓고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철저하게 그 분단을, 전쟁 상황을 체제로, 구조로, 문화로, 인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 왜곡, 오도들을 일상화시켰죠. 우리 국민들한테. 일상적으로 수많은 거짓들을 동원해서 공허의 음악, 대전부를 주장하면서 천황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종전 협상을, 미국으로부터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 일본 1억 인구 다 두고도 된다. 출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죠. 일본의 헌법 1조가 뭔지 아세요? 일본 헌법 1조. 연역하면 일본은 천황입니다. 진짜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인들은 말입니다. 주인된 민주적 시민권 의식이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보다 매우 옅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해 죽어요. 그건 뭐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그들의 상식이에요. 야, 네가 주인인 자식아. 네가 임마 옳다 그러다. 네가 이걸 내야 될까 이거. 나라가 알아서 한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료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말을 너무 잘 들어. 우리는 말을 너무 우리는 민폐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경사 말씀드리는데 천황리를 지키고 이 분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 거짓 속에서 아이고 상하듯이 그냥 팩터잖아요. 팩터. 아직도 우리는 미분정을 뭐 이게 전민군이냐 해방군이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미국은 말입니다. 조선은 당시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일본 땅으로 왔어요. 일본 땅으로 온 거예요.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선에 대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일본의 식민지 땅에 그냥 전면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실에 그나마 독립운동 개명, 독립운동실에는 이렇게 분단이 획책되는 과정 속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정이 신이냐? 이 땅을 가른다고. 왜? 누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누가 왜 갈래야? 그 독립운동실이 독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분단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분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분단을 시켜야 돼. 일본이 제안했어. 그러면 친일파들 분단 체제를 만드는 세력으로 나아가게 되죠. 분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친일파들은 완벽히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타는 순간의 문제였어요. 오다 딱 받자마자 바로 다 완벽히 분단을 만드는 분단 주우세력이 되죠.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죠. 수많은 3.1제 식민지비의 시기에 일제의 사냥개 주군으로서 했던 그들은 다른 순간에 이 분쟁에 철저하게 공부하죠. 너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나설 때만 하더라도 이 일제의 주구들은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는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비행기 항공에 나선다고 막 별서 쏘고 막 감히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패배하자마자 하루아침에 딱 어떻게 됐습니까? 친미로 돌아선 거예요. 항공 친미. 그런데 살 수 있었다. 미국 분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분단 체제를 만드는데 최일선에 나서게 되고 다시 이 실제의 주부들이 독립운동체들을 괴멸시키는 과정이 분단이 수립됐던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죠. 백범 선생을 죽였던 안두인은 미국의 CIA 소속입니다. 미 방첩대 소속입니다. 저 안두인은 이계국 특진시켰잖아요. 백범을 죽였기 때문에 이계국 특진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성만한 백범을 취했던 안두인을 그래서 뭐 백범을 누가 죽였냐? 이승만이냐? 미국이냐?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승만은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철저하게 미국이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말입니다. 분단체제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훅 가면서 권력이 누가 권력을 잡았지? 분단체제, 분단 권력이 된 사람들은 누구야? 그 미시적인 것들 중에서 분단 권력의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매영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35공포공원 이 사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공합작을 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조선의 청년이 상해까지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했던 유서예요. 죽음을 택해야 될 가장 오직함이 가장 좋게 보세요. 백연사기보다 이게 어떻게 됐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들한테는 고승과 밤이라는 한사적인 무상기계들한테는 이런 편지를 썼어요. 당고에 쌓인 두 병정에게 고승과 밤이에요.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니 반드시 조선 정말 조사가 되고 태극이 걸고 다니고 내 병을 찾아보고 술을 먹고 그리고 아들 선생까지 말하라. 명 선생은 꼭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의 전선도 축하 기념식입니다. 중일전쟁 만들어가지고 상해를 침략해서 상해를 점령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일본이 폭풍운세를 하는 거예요. 폭풍운세.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 시라카와 살인마는 중일주의 전쟁 영웅입니다. 일본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결국 폭사하죠. 시라카와 요시노리. 이렇게 편지를 쓰고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매원 선생은 시라카를 죽였잖아요. 또 한쪽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가장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였습니다. 시라카와 살인마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박정희, 백선. 백선. 일본군 중 한국 붙을 때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수를 줬어요. 1대 부참총장 48년 이승만 동수리교 1대 부참총 이병준 일본군 대사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부터 쭉 20, 25까지 다 공통근무했죠. 45년 해방이 되던 뭐에 다 일본군 대사, 일본군 소자, 일본군 대한민국 부참총 총장이 왜 다 있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이세호 21대 1979년까지 부참총장. 해공군은 어떨까요? 여기 독립군이 오셨어요. 권력이 훅 가면서 누가 권력을 잡았지 않은 거예요. 일제 충성이었던 일제히 주군이 대한민국 분단체제, 대한민국 분단 권력을 최전선에서 사법, 행정, 정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냥 사실만을 갖다 드립니다. 특히 이 주에는 말입니다. 북측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북측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북 청년단부터 서북 지방사람들, 서는 황해들부터 합니다. 서는 황해도예요. 이승만도 황해도죠. 영국도 황해죠. 그 위 평안도 쪽 다 북이에요. 서북, 황해도 북, 평안도 있다. 서북입니다. 왜 이들이 군과 경찰 조직에 다 들어갈까요? 45년 해방이 되었어요. 38년 지금은 미소가 들어오죠. 북인의 집에서 그 일제히 죽겠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와요. 어디요? 남쪽으로. 북측에서 일제히 죽은 노릇을 했던 경찰이든 사법이든 군대든 거기에 부역했던 일제히 죽은들은 살기 위해서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도망와야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다 내려와야 돼요. 이 내려온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군과 경찰이에요. 터전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려와서 엄청난 폭력성을 가지고 서북청년단을 만들고 수많은 깡패 조직을 만들고 경찰에 군에 막 등하는 거예요. 어느 세력하고 결탁이 됐죠. 어느 세력입니까? 북측에서 기독교, 한경민 목사가 된다. 평양은 당시에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평양은 기독교 운동의 메카였어요. 가장 압도적인 그 수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다 내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이 서북청년단들이 근거지였어요. 한국의 체제가 그렇게 기독교 플러스 군, 경찰,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면적인 반공의 체제로 파괴됐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이승만이 그걸 원했고 이승만이 그걸 원했고 완벽하게 30대 식민지배가 분단체 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 지금도 그 체제를 매일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일제 주국을 결국 일제 주국을 분단 주국을 했습니다. 이들이 없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 역사라는 개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들은 정체성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에 저 방위상 보다 외상, 영상도 했었을 거예요. 3년 전에 이 사진이 올렸어요. 일본의 방위상의 집무실 정중앙에 한반도가 다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설립 5만 개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일본은 미국한테 뺏긴 겁니다, 지금. 혹시
한국 전쟁 당시 일본군이 참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미 리크가 다 됐으니까요. 한국 전쟁이 있어. 한국 전쟁 당시에 일본이 메가드하고 미국에 제안했던 게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조선을 다시 일본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들어본 적 있어요? 안 가르치죠. 일본의 전략을 알아요. 맞아요. 일본은 전쟁이 끝났을 때 6.25 참전 대가로 미국의 하마도 제12를 요청했습니다. 방송까지 했어요. 한국인들이 파병은 물론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장례 설정, 마더쇼, 메가드에게 이쪽에서 보내면서 동행은 동행 제일 잘한다. 참전 플러스 설명하면서 대가로 한국을 다시 통찰했다. 일본이 나쁜 겁니까? 미국이 나쁜 겁니까? 우리가 나쁜 겁니까? 우리는 몰라요. 일본도 들어왔나요? 당연히 한국이 일본에 직접 참전했습니다. 모르죠. 중요한 건 이런 사실 자체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사실관계를 몰라요? 안 가르칩니다. 박정희는 그랬습니다. 박정희는 끝까지 조국은 일본이었습니다. 10월 6일 죽었잖아요. 일본의 외교관이었어요. 대일본 제국 최고의 군인이 죽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61년 11월 달에 방해됐어요. 만주권 결정 나왔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정희가 문경에서 군도 교사 생활하다가 만주까지 가잖아요. 만주 공관학교 들어가고 처음 2번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씁니다. 내 비록 나이가 많지만 뽑아만 주면 저한테의 충직한 대화 소화말이 되었다.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조국은 무슨 조국입니까? 일본이에요. 그래서 뽑아줬잖아요.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본은 박정희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식민 시절에 자기들의 소아 말들이 전체 권력을 대한민국에 다 잡았잖아요. 대한민국을 뭐로 봤을 것 같습니까? 식민지로.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 갑이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어리였어요. 미국이 자꾸 한일관계 정상화하라 그러니까 JP가 가가지고 박정희 말듣고 가가지고 한일관계 정상화하자 얘기니까 일본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있어요. 독도부터 내놔라. 일본이 얘기해요. 독도부터 내놔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독도를 내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JP가 박정희하고 묘안을 짜내는 게 이거 주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니까 차라리 이거 수천 톤의 TNT를 퍼부어가지고 독도를 그냥 폭파해서 수장시켜버리자. 이거 누가 제안했다고요? 박정희가 JP가 일본에 제안했던 아닙니다. 그런 역적들이 분단체제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만 분단체제. 분단, 거짓, 왜곡, 폭력이 사더라. 분단체제가 작동된 다음에 유지되는 게 진짜 쉽습니다. 그걸 악마화하면 됩니다. 최성우 PD가 400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서울시청에 있었던 유성씨를 검찰과 국정원이 어떻게 날조해서 간첩으로 만들었는지를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이런 겁니다. 58년 진보당 조봉남 사인집행 무죄, 신몽규 59년 사인집행 미친 무죄, 61년 민주교수 조영수 사형집행 무죄. 첫 번째 장이죠.
부부지사입니다. 제일동포 징역, 무죄, 징역, 무죄, 사형, 무죄, 사형, 무죄, 부부지사입니다. 세 번째 사입니다. 유기, 무죄, 사형, 무죄, 오성의 제일동포 같은 사건, 통신과 납부로 모두 다 무죄입니다. 네 번째는 조총련, 무죄, 다섯 번째 간첩 국가공무 사건으로 말입니다. 재심만 넣으면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간첩 사건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분산체제 유지해야 되니까. 거짓을 만들어서라도 공포를 심고 가정을 풍부한 내고 다 작살내버리고 2달, 3달간 떠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북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고취.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짐승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진, 성, 미와 윤리, 도덕이 깎여 있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범들이잖아요. 전쟁을 치르던 대부분 만주에서 독립운동세력들을 괴멸시켰던 주력들입니다. 만주공화국 주식들 대부분 그들이 권력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백선엽부터 박정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르면 진술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군인의 사고 뭡니까? 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나가 죽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다 개돼지니까. 나만 인간이 됩니다. 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저 수많은 가족들의 풍비박산과 수많은 동창회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죠. 다 이민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당했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심에서 무죄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메카신 노레드 컴플렉스와 방공방기들을 얼마나 주입시켰겠어요. 그 주입받았던 국민들의 뇌리가 교정될까요? 안 돼요. 그냥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게 분단체제예요. 평생을 그렇게 알고 다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분단은 거짓, 폭력의 무전이죠. 물론 무슨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내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대서 분단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의를, 거짓 참을 이룰 수 있는 게 국가방법이죠. 제가 가끔씩 국가방법 사건에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할 때가 많아요. 왜? 북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북한 전문가로서, 최고위급에 있었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공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국가법 피의 사건에 민병 같은 데서 계속 전화가 와서 잠시 오셨어요.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뭐 사건은 뭔데 이거는? 대통령 우리 말을 갖다 했다고, 대통령 우리 맞다고 얘기했다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시간이 바쁜데 그걸 증언을 해야 되니까 맑을 때도 있고 흐를 때도 있고 뭐 합격 없다고 그럴 때도 있고 갔을 때 맑았으면 맑은 거지 그걸 왜 기소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뭔데요?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했다고 지금 기소가 됐어요.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맛있잖아요. 기소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판사가 물어요. 교수님께서는 참여정부에서 대북협상을 했고 차관보를 지내고 국적으로 살았거든요. 예. 대동강 맥주 맛있습니까? 물어요 저한테. 제가 판사님 사람의 미각을 처벌하는 겁니까? 사람의 미각을 처벌할 수 있어요? 제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각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성공단에서 대북협상단장으로서 4년간을 있었을 만큼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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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월요일 가면 토요일에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주가 있을 때, 어떨 때는 묶여서 2달 동안 있을 때도 있었는데, 늘 제 차에 트렁크에는 서울에 내려와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선물로 대동강 맥주 보통 2병, 3병씩은 늘 선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병에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한 거잖아요. 2병, 3병 주면 진짜 더 좋아해요. 난 1,000원밖에 안 썼는데 평생 인사를 듣는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대동강 맥주를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교수님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맛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만큼 우려는데 수많은 그 아파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대동강 맥주가 안 맛있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맥주를 따뜻하게 먹으면 안 맛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이게 분단체라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걸 증언을 시켜요. 그 검사와 그 판사는 월가치가 가치를 처벌하고 월의 배율을 처벌하는 게 있죠.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 두 건은 무죄가 나왔어요. 고문 찬양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고문 찬양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 모두 국가방법을 가능합니다. 국가방법은 전쟁제도의 지금 괴물이죠. 그 기소된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심었잖아요. 다시는 걱정 없어가지고 주변에 얼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소 자체가 분단 체제를 지키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닌 체제라는 것입니다. 악법은 법이다. 악법은 악이더라. 악은 악으로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적인가? 전쟁이 적인가? 그럼 전쟁을 끝내면 되죠. 전쟁을 끝내면 돼요. 근데 미국 네오콘들 전쟁체 유지해야 되잖아요. 분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체들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뭐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판문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해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나 진짜 답답한 게 미국이 노하면 계속 노하고 살아야 됩니까? 남북이 합의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있어요. 하면 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시기에 미국이 반대한다고 미국에 죽어버렸어요. 미국 말을 들었잖아요. 결국. 사실은 판문점 종전 선언한 말입니다. 53년 7.27 휴전협정을 개시하겠다는 거였어요. 7.27 휴전협정은 미국, 북한, 중국 3자 간의 휴전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요. 왜 없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어요. 휴전에 반대하니까 미국이 설득해도 안 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럼 7차 3자가 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어요. 형식 논리상 남북은 휴전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작통권이 없기 때문에. 작통권에 따라가지고 훈련조차도 연대급 이상의 부대는 미군의 지휘체계를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어요.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안 납니다. 나는 형식 논리상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남과 북이 이 땅의 주권자의 남과 북이 종전하면 되잖아요. 53년 7.27 휴전협정은 미국 합의하고 남북은 야 우리는 전쟁 이제 끝내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치고 나가면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북이 종전을 하면 미국이 안 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권한을? 북미의 전쟁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스를 띄는 거죠. 공포. 뭘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이 땅의 주인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데 뭐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난리를 쓸 수도 전쟁을 끝내겠다라는데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조롱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검사도 경찰도 가면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체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내란 왜 이게 가능합니까? 전쟁체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존재 이유도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도 작동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도 전제가 있어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작동권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썼습니다. 메가드한테. 현재의 전쟁이 유지되는 동안 주겠다는 거였어요. 전쟁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작전을 준다는 거였어요. 전쟁이 끝나면 자동 환수예요. 미국은 주기 싫잖아요. 전쟁상 유지해야 되죠. 작동을 준다는 건 뭐예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자동 환수하면 된다고 해요. 쉽잖아요. 마찬가지 한미 상호방위자 주한 집중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미 상호방위자 사조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한미 상호 사조. 미국은 말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권리예요. 이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right. 권리입니다. 미국 판단에 군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 내놔야 돼요. 한미 상호방위 사조에 근거해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그건 권리예요. 이게 한미 상호방위적 사조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주권국가에 남의 나라 군대가 마음껏 들어간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탑참의장도 국방부 장관도 참모총장도 몰라 얼마가 있는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 어떤 무기 나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권리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 사조예요. 미 필리핀 상호방위, 미일 상호방위죠.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만 그래요. 왜?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 상황을 유지해야만 미국은 절대적인 한반도의 지배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걸 가져오려면 근본 문제를 풀어야죠. 종전. 그럼 저는 30년부터 종전 평화를 가자.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시작이다. 종전 평화. 너무 쉬워요. 이거 종전 평화 안 하려고.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종전을 주장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는 국민 주권입니다. 생존권이에요.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종전을 하자라는 것은 주권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평화는 기본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헌법에 나오잖아요. 5천만 국민들을 전쟁 상태에 내놓을 수 없다. 이 전쟁이 끝났으면 선언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반국가입니다. 그 국가는 어느 국가였을까요? 일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때 말입니다. 김정은 일본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했잖아요. 원래는 종전을 한다. 판문점 선언 딱 끝나자마자 다음 날 일본의 당시 아베 수상이 공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본은 남북 간의 종전 선언에 대해서 반대한다. 공식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본은 왜 그러죠? 남과 북이 전쟁 끝내겠다는데 종전 선언 합의를 했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이 물론 나중에 총 맞고 죽었습니다. 또 아베가 공식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일본은 남북 간의 종전 선언에 대해서 반대한다. 일본에 대한반도 전략이라는 게 명료하죠. 분단체제 전쟁을 유지하겠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알고 계십시오. 군산공항이죠. 미국 겁니다. 미국 겁니다. 그래서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한때 칼, 아시아나 모두 그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미국에 돈을 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에 근거해서 군산은 미국보다 군산공항 미국보다는 거.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입니다. 분단 진영 체제. 전쟁 상태로 강조 국민이 가능한가? 전쟁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가능한가? 법치와 정의가 가능한가? 다 생각해봅시다. 전쟁을 강조하고 자기 가능한가? 국민 평화, 국민 생존권, 국민 주권이더라. 자기 도움이 얘기입니다. 민주공화국인데 전쟁을 끝내야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전쟁을 끝내야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정상의 민족 토대가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분단이 아니고 전쟁 상태.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남북이 현재
전쟁 중에 적대국가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 적대국가죠. 가장 필요한 건 평화적인 두 국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시작입니다. 두 국가를 하나 붙이는 건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우리 때 안 올 수 있어요. 일단은 비정상의 기본 조건인 환경인 전쟁을 끝내는 거, 여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북한테 가가지고 전쟁 중인데 야 이마 비핵화해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쟁 중에 지금 야 비핵화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 정신입니다. 제부 초라이 새끼예요. 협상의 테이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 중이면 극단적 불신이 있으면 일단은 신뢰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인데, 야 비핵화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단체의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데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국 적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야 네 무기 다 내놔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의 핵을 왜 가졌습니까? 북의 핵을 왜 가졌습니까? 미국이 핵으로 북을 선제 타격하겠다 그랬잖아요. 언제? 89년부터 90년 계속. 그럼 북은 미국 너희들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 때릴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이 외과적 스마트폰만 때려가지고 전술에 동원해가지고 평양도 항해도 원산에 때리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가지겠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핵화는 이미 이제 비핵화의 문제는 뭐니까 끝난 문제인데 비핵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비핵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쪽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북에게 핵이 필요 없는 상황이 뭡니까? 평화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평화에 대한 보장. 이런 발상 자체는 안 하죠. 53년 7.27 휴전협정. 우리는 빠졌죠. 53년 7.27 휴전협정은 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않기로 한 한식 협정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 협상을 열어가지고 완벽한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전제로 3개월 안쪽에 반드시 제네바 정치 협상 만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전제 속에서 3개월간 일시적인 정지, 휴전을 한 거예요. 이게 휴전협정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 넘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네바 정치 협상은 깨졌어요. 차라리 사실은 거의 풍박산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종전평화협정에 일본이 뭔지 아세요? 전쟁에 참전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종전평화협정이 시작되면 외국군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거 우리 계속 있어야 돼요. 무효. 종전평화협정이 체결할까요? 그래서 제네바 정치협상 자체가 깨져버렸죠. 3개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3개월 안쪽으로 한시적인 일정을 휴전협정이 지난 75년간 계속 유지된 비정상이 바로 현재 분단체제예요. 미국은 제네바 정치협상을 깨버리기 위해서 하죠.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전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작동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지배주의를 확고히 이 단순한 이야기를 다들 겁먹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반미가 아니죠. 반패권이죠. 대한민국의 5천만의 인간의 조림성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서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분단체제의 핵심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 박사가 반장했어요. 잡혀가지 않아요. 미친 체제죠. 미친 체제죠. 제정신이 아니지. 민주개혁정부, 평화정부 수립회 방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드러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복원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존엄성을 믿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늘 꿈을 꿔요. 반드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진 힘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책상 앞에서 분석 전망을 하면 100% 안 됩니다. 움직이면 우물대면 뭐라도 움직이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전쟁은 완벽합니다. 전쟁은 악이더라, 완벽한 지옥이더라. 사람 빼고 모든 게 사라지더라. 공공가 다 사라지더라. 유리도도 이것 자체가 다 사라진 겁니다. 전쟁을 제가 생각합니다. 신분이 무슨 의미 없습니다. 완벽한 무, 총치적 무, 모든 존재하는 것들, 모든 완벽한 무, 다 사라지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파괴, 모든 사각관념, 신만적 부정당하는 상황. 위에 세상을 향한 슬픔도 배하고 눈물도 존재하는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 정치학자예요. 정치학에서 전쟁을 규정하는 게 많아요. 다 의미 없어요. 총체적 무력과로 설명해요. 여기에 야 임마 네가 먼저 쐈잖아. 네가 잘못했어 이 자식아. 뭐 이런 뭔 의미가 있어요. 다 아세요? 이런 전쟁은 20세기 모든 전쟁을 만들어졌다. 우발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다 가장한 전쟁은 철저히 기획되고 만들어진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 옛날의 전쟁은 영토 전쟁이었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죠. 지금은 무기 산업, 군수 산업, 전쟁 산업, 그 전쟁 산업을 위해서 전쟁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악마의 인식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조금만 죽더라도 전쟁 산업이, 군수 산업이, 군사복합체가, 네오콘이 살 수 있습니다. 전쟁은 기획되어 있습니다. 역사상에서도 수많은 많은 전쟁들이 대부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쟁은 기획되어 만들어졌다. 전쟁이 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아이들은 대부분 전쟁꾼이가 죽죠. 전쟁이 나면 더 많은 필리핀 기업이 생기고 군산업들은 번성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냉면체제, 호주체제 만들어집니다. 미소 냉면체제는 왜 만들어집니까? 역사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양극체제를 그냥 기정사실화 있지 않습니까? 유럽 중심의 세계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가져가면 될까요? 보세요. 지금도 만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권 100%면 냉면체제 나타납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100% 전쟁 수입했어요.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전 세계 55%였어요. 전 세계 55%. 소련은 21개였어요. 100대 4천. 양극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양극입니까? 군사예요. 미국 전체 산업의 55%가 군수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2,500만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유럽인들한테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체 유럽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죽고 나서 독일이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나요. 91%가 유럽인들의 91%가 소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연합국의 가장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련을 미국은 적으로 설정하죠? 연합국이었잖아요. 경제력은 좋아졌어요. 군사력 가장 살아났잖아요. 왜 양극체제, 냉각체제를 만들었을까요? 정치 부수 캐권을 위해서 가상의 정부를 설정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쟁 성리에 가장 유력했던, 가장 압도적인 기여를 했던 소련을 정부로 설정해버리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야 될 말인데 고민한다는 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만들었단 말입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잖아요. 소련이 스탈린이 야 나도 같이 하자. 나도 끼워줘라고 얘기해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야 니는 안 돼. 니는 니가 들어오면 안 돼.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몰아냈단 말입니다. 국제사회적 조약은 나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끼워졌기 때문에 소련을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소련도 다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죠?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화해, 협력, 포용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전 체제를 만들었어요. 냉전이 뭡니까? 전쟁의 열전이 아닌 냉전은 전쟁이잖아요. 진성적 산업이에요. 왜? 미국 전체 산업의 55%, 60%가 군수 산업입니다. 이 군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자체를 체제로서 냉전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필요했거든요. 냉전 체제의 기본. 미국이 소련을 가상의 적국으로 설정하면서 냉전 체제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던 냉전 체제. 미국 이해가 되서 국제 정치인들 안 가르쳐. 그냥 뭐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인간도 동물이야 라는 패권의 논리 야급 방식의 적자생존의 강자권의 논리를 계속 주입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약속에 대한 침탈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데올로기 냉전체제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럭로스의 칸트까지 이미 16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쭉 보편적인 철학의 세계관입니다. 이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짐승적 세계관, 동물적 세계관을 일반화시켰죠. 냉전체제의 전쟁체제 논리 속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군수산업, 전쟁산업의 안정적인 소비 구조를 만들었던 게 냉전체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만들었죠. 이 군사적 패권을 냉전체제를 허물고 전쟁에 반대했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케네디는 왜 총 맞았습니까? 존 F 케네디. 글래스에서 총을 맞잖아요. 가장 큰 사건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소련 후르초프, 존 F 케네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대체하려고 이게 사건의 진실이 아니에요. 미국의 군사복합체가 이미 터키에다가 모스크바 대소련 미사일 기지를 이미 건설했어요. 거기에 대응한다고 후르초프가 터키가 안 빼면은 우리도 쿠바에 미사일 대체할 거야. 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극적으로 타결하죠. 조금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터키 미사일 부대 다 해체했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존 F 케네디는 역사의 전기를 날아가자. 소련과 싸우지 말자. 소련은 같은 연합국이었다. 대땅하자. 냉전체제를 허물고 화해의 정치가 펼칩니다. 군사복합체는 존 F 케네디를 죽일 수밖에 없죠. 천신만고 끝에 안정적인 냉전체제를 만들어놨다면 지 이상한 놈이 대통령이지도 화해하겠다고 말도 안 돼. 죽여버리죠.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지지받았던 대통령입니다. 핑퐁 중국과의 대항전을 만들었죠.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한 방에 날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닉슨은 베트남 전쟁을 종전하려고 했어요. 계속 퍼부어야 되는데, 무기 막 퍼부어야 되는데, 그 무기 막 팔아야 되는데, 종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으로 바로 보내버렸죠. 즉, 냉전체제 이후에 군수산업, 군산국가체에 저항했던 대동사는 대부분 거세 갑니다. 트럼프가 지금 거기에 가시하고 있어요. 미국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이 네오콘들 군산국가적일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는 네오콘들한테 완패했어요. 4년 전 와신 상담 다시 등장했지만 네오콘들은 트럼프는 전쟁 옆에 배터리 가지고 허우적대게 만들 겁니다. 못 태어나게 할 거예요. 즉, 결이 다른데 똑같은
패권 똑같은 전쟁 체제에 함몰돼가지고 이게 끝날 때까지 도착될 것 같아요. 미국 내부 혼란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 국가 부채, 재정 적자, 인플레 어마어마하게 유일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분단만 얘기했잖아요. 국제적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가는데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지금 없어요. 참 남과 24년간 같이 살았던 개성문화입니다. 그쪽에서 저는 뭐 그냥 너무 쉽더라. 만나면 강하더라. 너무 쉽더라. 만나면 되더라. 만나면 됩니다. 무시도 따지지 말고 만나면 돼요. 못 만나게 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오해할 게 없어요. 오해가 이해가 되는 그런 삽시간입니다. 가둬놓고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만나게 해버리면 다 거짓말인 데를 다 알아버려요. 찌질한 루즈들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만나보니까 그들에게 윤리가 도덕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지금 분석을 해요. 북쪽 사람들은 세 가지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정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정과 사랑이 많으면 사람이 눈물이 많아요. 어떤 체제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과 사랑, 눈물이 많을까요? 어마어마한 억압적인 폭압적인 체제 속에서는 정과 사랑, 눈물이 많을까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개 중 하나 틀린 거예요. 정과 사랑, 눈물이 많다. 이것이 틀린 것이다. 어마어마한 억압적인 폭압적인 체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두 개 하나 틀린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들은 정과 사랑, 눈물이 많아요. 사랑과 사랑은 진짜 담백한 사랑과 사랑으로 많아요. 계산된 형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그 체제를 잘 모르요. 만나면 되더라고요. 만나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진들이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많은 남측의 차량들이 들어가서 원자적 부자재 들어가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북측의 노동자가 5만 5천 명, 남측의 근로자가 많을 때는 3천 명, 적을 때는 1천 명. 14년이니까 영인을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북측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모습입니다. 북측의 여성들은 이쁘지 않습니다. 곱습니다. 이쁘다라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아, 이쁜데요? 이 말은 희롱하는 겁니다. 아, 섹시한데요? 이런 정도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 곱습니다. 이쁘다는 말은 곱다라는 말 한다는 건 알아보시라는 뜻입니다. 진짜 마음들이 참 곱습니다. 함께 일을 했어요. 5만 5천 명이. 교성시대, 동문장, 공문, 판문고 있는 데에서 남측과 북측이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친해집니다. 진짜 너무하게 친해집니다. 함께 일을 해요. 직장의 동료잖아요. 농담도 함께 해요. 누가 더 많은 농담을 할까요? 눈물 나는 사람. 북측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흰 소리, 허접한 이야기. 야, 일 좀 하자. 선생님, 남쪽 사람들은 일하는 기계 같아요. 우리는 진짜 세계 최강의 일을 노동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력의 생산성은 압도적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노동 강도는 너무 약해요. 그들은 인간의 창출, 뭐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노동 자체가 목적인 사회예요. 가혹한 노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일한다고 박수 막 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냐? 북쪽 사람들이 진짜 남쪽 사람 일 잘해요. 그들의 눈높이 속에서는 기계라고 할 정도로 일을 잘한다, 남쪽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만큼 일을 하게 하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자, 함께 일했다, 함께 일했다, 함께 했다. 남북이 같이 이런 데서 일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선남 선녀들은 썸을 타고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5만 5천의 북측 노동자들 중에 70% 여성이에요. 모두 20, 30대가 가장 많아요.
남측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청남 소녀들이 호감을 가져요. 같은 공간에 일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가면 시공간 명나조입니다. 못 가고요. 사랑은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해. 3개월, 5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남들이 알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개성에서는 슬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때나야 돼. 사고 나요. 아름다운 사고도 많은데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어요. 불미스러운 사고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탈북시킬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썸을 타고 관계가 좀 심하다 싶을 때 남측 사람을 서울 왔다가 다시 개성 갈 때 출입을 처단시키거든요. 안 돼, 못 가. 너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 그건 감당 안 되는 사랑이잖아. 아니에요, 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관계일 뿐이에요. 너 사랑한다니까. 안 돼. 많았습니다. 그거 다 떼놓는다고 치질 그었어요. 진짜 제가 바빴어요. 함께 했던 시간들 체육대회하고 공잘 찹니다. 공잘 차요. 공을 차죠. 동물에 차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공을 차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술 먹기 위해서. 특별히 술 먹어야죠. 막걸리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친해져야 되는 직장이 오는데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개가 되죠. 그런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사람들 대부분 자신들의 이야기의 대부분 주제는 가족입니다. 부장 선생님, 아이들은 착합니까? 말 잘 듣습니까? 동생님, 사모님은 아내는 복습니까? 이런 이야기. 고향이 됩니까? 뭐 가야산 밑에 낙동강이야. 가야산 들어는 가십니다.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 묻는 거는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똑같아요. 진짜 순박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회의 평균 4건, 3건. 이 밑에서 가장 불쌍한 많이 안 살아요. 예,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14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담아요? 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대동강맥주를 마신다라고 기소했던 기소에 못 따르면 다 기소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실을 입하다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예. 이 사람 김영철 씨, 뭐 강임수 씨, 이성원 씨 뭐 다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랬던 시간들 제가 이거 유튜브에 가시면요 다시 가고 싶은 데입니다. 다시 가고 싶은 데입니다. 유튜브에 10편이 있습니다. 개성에 근무했던 남쪽 주재원들, 뭐 해밀마터, CU가 3개가 있었어요. 이 점장이라든가 신혼부터 여러 많은 회사의 대리, 사원, 뭐 과장 10명한테 7분짜리,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개성남과 다치고 나서 왜 다시 개성 가려고 했는데 일상을 물어보고 7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10편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개성 가고 싶어 하는지 압도적으로 다 가려고 해요. 무조건 가려고 해요. 왜 그러는지는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 뭐 이 정도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이 정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음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은 약간 좀 한편으로 보면 약간 패배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있는데요. 여튼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미중이 이제 다시 냉전, 신냉전을 선언한 상태인 거잖아요. 신냉전을 만들고 싶었죠. 그렇죠. 미국이. 네. 내용은 계속 미국은 중국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중국이 앞달 같으니까 네네. 이미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역시 이제 한반도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미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이런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결국 이제 미중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또는 미중에게도 너네한테도 좋아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미국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찾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를 제대로 자리매김시키는 것. 모든 미국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분단체 유지 전략이었습니다. 네오콘들 전략이었잖아요. 감히 우리는 그런 미국의 전략에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미 관계는 그렇게 불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사실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영향이 있어요. 엄청나게 국제적 지위부터 굉장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도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일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그 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미국이 분단 체제를 살아가려면 계속 살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미국이 전쟁 체제에 살다 아니 이제 전쟁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정체성, 주체성을 확실히 정립시키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중 그 패권 경쟁은 형상학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덜렁이 사는 것 같잖아요. 북은 어떻게 볼까요? 한미 관계가 있어요. 북중 관계가 있어요. 같은 관계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 관계는 미국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북중 관계는 중국은 북에다가 그만큼 말을 못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중국은 북에다가 뭘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북중 관계 각은 누굴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북중 관계는 몰라요. 북이 중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마음이 비슷합니다. 이놈 새끼들. 지금 쫙 이게 북이 중국에 대한 태도예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입니다. 역대 비핵화 문제를 다뤘을 때부터 미국이 항상 북이 말을 안 들을 때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중국 니들이 좀 북 압박이라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안 믿었어. 사실 그래요. 감히 어떻게 중국 누구한테 그걸 말하나. 감히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장개석 부대를 동국 삼성 전투에서 대만으로 쫓아 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북이. 그 전쟁에서 49년 10월 1일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승리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한다. 북이. 우리는 그런 역사를 몰라. 아무튼 도망가 후방에서. 그리고 조선의 부대들이 중국의 모택동 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9년 10월 1일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50년 6.25 터졌을 때 1년 내려갔다가 미국 참전하니까는 김일성 모택동에다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인천상륙차 교육에만 밀고 들어오니까 중앙역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 안 된다. 우리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당 부대하고 그렇게 싸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이상 못한다. 미국까지 싸우면 못한다고 했어요. 모택동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피값은 매상이었다. 피값은 매상이었다. 가야 된다. 조선의 행제들이 없었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지 못했다. 내 아들도 보내겠다. 그래서 모한영, 모택동에 외동아들입니다. 모한영을 앞세워서 의용으로 보내잖아요. 그 모한영은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전사했어요. 충청함도에 묻혀 있어요. 최초의 역사에 있어요. 50년대 중후반에 중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죠. 소련과 미국이 같이 연합해서 폭격하려고 그래요. 60년대 초반에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소련이 미국하고 같이 중국의 핵을 못 가지도록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를 대놓고 왜 중국 못 가지냐? 미국만 가지고 소련만 가지냐? 중국도 필요하면 가질 수 있지 라고 공개 지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조선이. 그랬는데, 그래서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90년대 중반에 미국이 북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걸 가지겠어라고 했을 때 미국 주도의 아무리 제재를 계속 하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했죠?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제재에 동참했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중국은 북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약속이 아니란 뜻이에요. 북중 관계에서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은 중국을 아주 하찮게 봐요. 대놈식이다. 뭐죠? 윤리도덕 우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북이 바라보는 인식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데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를 마음껏 제 앞에 씌워가지고 소모적으로 쓰고 싶어 하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북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북에 대한 눈치를 안 보면 중국은 평택을 때릴 수 있겠죠. 군산공항은 60대부터 건설됐습니다. 군산에 미군 공군부대를 놔둔 거는 중국 결정이었습니다. 중국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근데 중국이 북의 용인 없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능해졌죠. 지난해 북이 전쟁적인 적대적 관계로 공식 선언해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은 대미 전략, 대미 군사 전략을 짤 때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중국도 나서겠죠. 괌이든 오키나와든 평택이든 군산이든 때리겠죠. 제일 먼저 어디를 때릴 것 같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오키나와 때리면 일본이 되죠. 괌은 미국 본토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평택 어떻습니까? 군산공항 어떻습니까? 내지는 미군 부대 주변에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미군 부대는 대중국 전쟁기잖아요. 전쟁의 와중에 우리만 작살을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상상을 못했었어요. 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껏 상상하죠. 그만큼 위기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 못 찾기 때문에. 한미 애속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미 관계 국제 자주를 가져야 돼요. 미중 패권 경쟁, 네오콘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끝끝내 전쟁의 위기를 계속 촉발시키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네오콘들의 욕심입니다. 한데 이거는 경향성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져버렸어요. 정치력, 군사력, 경쟁이 커진 것보다도 가장 큰 건 다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모든 나라는. 유엔 패권은 정신적 지배였는데 미국의 정신사가 미국의 지배층이 윤리도덕적으로 너무 나쁜 짓을 했다. 문제는 너야 이 자식아. 네오콘이야. 이게 많은 나라의 공통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적 리더십이 지금 확보가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구나. 거기에 맞게끔 대한민국의 국익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관들, 우리 국방부가, 우리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길어지겠죠. 그래서 대화하면